오종혁 국어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생규장전의 의미는 뭡니까? 이생이 담장을 엿보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생이 담을 엿보다. 이 담이라는 건 어떤 경계죠, 경계. 넘지 말아야 될 경계예요. 근데 그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유교적인 그러한 사상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예. 자, 금오신화에 실린 5편의 전기 소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 유명한 소설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 꼭 정리를 잘 하셔서 다른 그 고전소설 공부하는데 밑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가겠어요. 이제 첫 번째 내용, 이제 인위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생과 채씨가 이제 자유연애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어느 날 이생이 채씨에게 말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것을 고해야 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옛 성인의 말을 인용해서 자식의 도리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인용을 통한 부모에 대한 예절의 당위성을 지금 드러내는 말하기입니다. 자, 말하기 방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문화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고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지금 외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실컷 놀고선 예,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했네요. 어쨌든 자기 반성을 한 거니까 분명 부모님을 걱정한다는 걸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한 거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당시의 자식의 도리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자 유친 이 유교 사상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유교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중세 봉건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지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즘도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많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절대적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씨는 서운해하면서도 여자예요, 여자. 최 씨는 이생은 남자라는 거고 이생은 생은 선비라는 뜻입니다. 선비. 요즘으로 말하면 학생이에요, 학생. 그렇죠? 최 씨는 여자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도 어떻습니까? 이생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거죠. 동의하는 겁니다. 당시의 가치관이 이게 이제 일반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다시 돌아가게 해주었다. 해준 걸로 봐서 잡았네요. 잡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수긍을 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효를 다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요.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그러니까 관계 밤마다 오겠다는 얘기네요. 잠만 계속 자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그렇죠?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거 뭐 사흘이 있는 것이나 매일 오는 거나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집에 가서 인사는 드리고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이 반복됨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이는 이생 부친이 이생 행동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 이생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개연성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개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A에서 B로 벌어지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바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런 장치를 해 두어야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실감이 나겠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개가 있어야. 자, 아버지의 질책과 이제 울주로 이제 쫓겨납니다. 이생이 벌 받아요.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황혼영에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아주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도덕에 지금 어긋났다는 거예요. 도덕. 그렇죠? 당시 윤리 도덕. 자,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생이 집에 들어오는 시점을 특정 지으면서 아버지가 그렇죠? 말하기 방식이에요. 이생이 부친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면서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자,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그죠? 자식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남 탓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교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님은 뭔가 이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측하는 말을 말하기로 지금 이제 하면서 자식에게 예, 질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이제 금묵자학이라는 한자성어가 떠올라서 좀 적어왔는데요. 예, 경박한 놈들이 또 경박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뭐 자신도 이 일이 탄로 나면 발각되면 탄로난다는 건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 그렇죠? 예, 당시에는 이런 봉건적인 윤리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그렇죠? 굉장히 큰 가문의 그 피해가 옵니다. 남들은 모두 그건 이제 당시의 주변의 평판을 좀 두려워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드러난 거죠.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그죠? 예, 마땅히 벌어질 미래의 일을 예, 생각하면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예. 또 만약에 그 교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이런 가정을 했네요. 그죠? 이런 조건. 필시 네 미친 짓, 미친 짓이라는 말이 이세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부정적인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단어가 바로 미친 짓입니다.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집안이나 문중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그죠? 남의 집에 지체 높은 집안이죠.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다는 얘기예요. 자, 이생을 아버지가 울주로 보낸 이유가 지금 제시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일반적인 부담하고 또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상대의 가문에 뭐를 취할까 염려하는 말하기로 자식을 훈계하는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예, 제가 이제 길게 적어봤는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이다 이거죠. 큰 일이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동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버님이 벌을 내렸네요. 그렇죠? 아버지의 엄중하고 결연함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이제 간접짓으로 나옵 이렇게 이제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요.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면 그걸 간접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술자가 직접 말을 해주면 이건 뭐다? 서술자의 직접짓이고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우리 독자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해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대화 행동을 통해서 보면 간접제시, 극적제시, 장면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처벌이 내려진 거고요. 이생 부친의 단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생과 최 씨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생은 그 이튿날 어떻게 됐어요? 영남에 있는 울주, 그죠? 경상남도 이제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울주 암각화가 유명하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실제 지명이 나왔고 이제 사실성을 부여해서 어떻습니까? 생생한 어떤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 그죠? 우리 독자 입장에서 사실성을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최 씨의 기다린 건 이제 수소문입니다. 최 씨는 매일 저녁 어떻게 했어요?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려요. 학수고대하는 학수고대, 그죠? 기다림. 예, 최 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내는 거고요. 최 씨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요. 심경 변화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로지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아셨어요? 예. 자, 그리고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오답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출제된 거예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몇 달이 지나도록 이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깜깜무소식, 감감무소식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생과 최 씨의 이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최 씨가 느끼는 또 그리움의 깊이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또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향화를 시켜서 이제 종이겠죠. 12.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그렇죠. 은밀히 해야 되겠죠. 예.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도령이 이생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 그렇죠? 예,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이웃 간의 그 정보가 단절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개방돼 있습니다. 소문이 아주 빠르게 나고요. 당시에는 뭐 SNS가 없다 하더라도 귀화 눈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전달력이 빠를 것 같습니다. 마을도 적고 공간의 그 지역 범위도 적고 하니까요. 자, 네 번째 이제 최 씨의 이생에 대한 일편단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최 씨의 어떤 마음이 잘 드러난 거죠. 최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됐어요. 예.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전전반칙이란 말 한자. 예,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김동리 영화에 보면 이제 성기가 그쵸? 예, 계연이와 헤어지고 나서의 그 장면, 그죠? 그 장면 죽을 지경에 있잖아요. 예, 그러한 장면과 좀 연상이 되는데 이렇게 그 상사병에 걸리면 이렇게 되나 봐요. 예,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말도 두서도 없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고 이제 갈피를 잡을 수 없어졌다는 거죠. 얼굴도 초췌해졌다.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최 씨 부모가 이상히 여겨서 증상을 이제 물어보아도 최 씨는 이 묵묵부답, 묵비권을 행사하네요. 예.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 상자를 들춰보다가 편지함이겠죠.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답시. 우리 그 소설에 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삽입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만약에 삽입시가 나오면 이 삽입시의 효과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이 삽입시가 등장하거든요. 소설에.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그렇죠? 조금 더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계속 산문적으로만 끌고 가다가 문문이 나오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죠. 또 배경이나 또 주제를 암시할 수 있다든가, 배경을 통해서 뭐 주제를 암시한다든가, 정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죠, 이 시가. 자, 근데 이제 시는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깜빡 놀라며 말하였다. 그렇죠? 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실수를 할 뻔했구나. 그래서 그러고는 딸에게 물었다. 이생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물은 건지 혼내려는 의사보다는요. 예. 최 씨 부모는 훨씬 더 이생의 아버지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최 씨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 또 이생의 아버지하고는 또 다른 결로 다가갑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이제 극단에 이제 몰린 거죠.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한 거죠. 그렇죠? 예. 아버님, 어머님,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정리라는 것은 이제 인정과 도리의 약자예요.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최 씨의 뭐가 나온 거예요? 최 씨의 자유연애 사상이 나온 겁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급진적인 거고요. 굉장히 개방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홍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했다. 인용을 한 겁니다. 주남편. 그러니까 시경을 인용한 거죠. 시경 고전책, 그죠? 사서삼경에 나오는 시경이에요.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흉하다는 말을 또 주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경과 주역이라는 책을 사서삼경을 지금 언급하면서 문헌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한다? 강조하는 그러한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배경 지식을 이야기한다면요. 표유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실 나오죠? 떨어지는 매실이라는 그런 시경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늦게까지 시집 못 간 아가씨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실이 달랑 7개만 남은 것으로 시집 못 간 처지를 비유한 노래고요. 늦가을이니 나를 찾는 총각은 빨리 서둘러서 더 늦지 마세요라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래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경의 표유매라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용한 겁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피식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조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길가 이슬의 옷을 적셔. 그러니까 뭡니까? 비윤리적인 그러한 자유 사상, 자유 연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받게 됐다.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한 겁니다.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비유를 썼어요. 벌써 위당, 위당도 이제 고사입니다. 고사. 천여행시를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모르더라도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됐다는 걸 충분히 앞에서 언급한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위당이라는 것은 이제 원나라 왕서생이 위당에 갔다가 위당의 처녀와 눈이 맞아 부부가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위당인데요. 밑에 한번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이생이죠. 한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자 이러한 맥락도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단지 향을 훔쳤다는 얘기는 남녀간의 은밀한 사랑을 비유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망하는 말하겠네요. 그렇죠. 이생에 대해서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큰 병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 명제경각, 빈사지경, 거의 죽을 지경, 빈사지경이라는 겁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죽어도 이생을 찾겠다는 그러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장면이네요. 이생이 저승과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최 씨의 어떤 결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의지를 보이는 그러한 지치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자,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충. 중국 진나라 때 관리입니다. 이 가충이. 가시예요. 또 딸은 가오입니다. 딸이. 아셨죠? 며칠 뒤 사람을 보내 몰래 자신의 마음을 한수에게 전하였습니다. 이후 한수와 가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대요. 또 한수는 가오를 만나기 위해서 자주 가충의 집 담을 넘게 됐대요. 이런 장면이 이생규장전에 어떤 그 실마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가충에게는 황제가 하사한 진귀한 향이 있었습니다. 향. 그 향의 향기가 한 번 몸에 배면 아주 그 한 달 동안 사라지지 않는 아주 그 대단한 물건이네요. 근데 이를 몰랐던 가오가 아버지 몰래 향을 훔쳐가지고 한수에게 또 선물을 줬네요. 그러니까 한수에게 그 진귀한 향기가 나겠죠. 이 가충이 그 냄새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눈치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이 됐다. 이걸 지금 최 씨가 어떻습니까? 인용을 한 겁니다. 결합이 됐죠.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이걸 인용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서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최 씨의 말하기에 부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은밀한 사랑을 비유한 것이 뭐 투향이라고 합니다. 이 향. 이건 남녀간의 사랑, 은밀한 사랑을 얘기한다 그랬죠. 향을 훔쳤다는 얘기는 은밀한 사랑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아까 그 대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최 씨의 부모의 노력으로 최 씨의 소원을 이룹니다.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 자, 어때요? 일편단심을 갖고 있고 지조와 절개의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열렬한 사랑임을 알게 된 거죠.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그렇죠?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딸 자식이니까 살피고 주의시키는 거고 잘못될까봐 그렇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그렇죠?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주고 가라앉히려고 엄청 노력하는 부모의 이런 애지중지 그렇죠? 금지옥엽 딸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간접제시로 잘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타진하러 물어간 거죠. 결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분명하죠. 이생의 아버지는 이제 어떤 입장일까요? 자, 최씨 가문의 문벌부터 이제 물어봤네요. 오자마자 어떤 집의 가문이냐. 이 당시의 가문에 따른 신분이 중요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또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기본 요소가 당시의 일반적인 시대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아이 누구예요? 이생이죠, 이생.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자, 자식을 이제 변명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견강부회라고 하죠, 한자로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대기, 그렇죠? 바람이 나긴 했지만, 몰래 은밀한 사랑을 했지만 학문에 정통했다. 응? 정통했다는 얘기는 이제 통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모도 외모도 이제 남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응? 훤칠한가 봐요. 또 바라는 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이생이 할 일은 앞으로 딴 데 없고 오직 장원급제에서 훗날 세상 이름을 떨치는 거다. 그러니까 입신양명이죠. 당시의 사대부의 최상의 덕목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거절하는 말하기네요. 이생 아버지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 귀한 줄을 안다라는 속담처럼 자식을 위한 그 자기 합리화, 그렇죠?
또 자부심을 바탕으로 예, 청혼의 거절의 뜻을 말하는 말하기 방식을 취한 겁니다. 자, 중매쟁이가 돌아왔어요. 이제 집으로 최씨 부친에게 이 말을 이제 전달하니까 다시 이제 또 전하는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대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이제 칭찬들 하더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또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청혼을 하는 장면이에요.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이제 고하니 그 부친이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노비들은 도망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가난합니다.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변변치 못한 선비를 사이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에요. 상황의 대조를 통한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생의 집이 훨씬 더 기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지나치게 칭찬해서 귀댁을 속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겸손한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는 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 이 말을 고하자 최씨 부친이 이제 말을 했어요. 납체의 예, 납체라는 건 이제 예물을 신부집으로 이제 보내거나 신랑 집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드는 거죠. 또 의복에 관한 일, 돈 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모두 다 알아서 도맡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생의 부모님은 바로 이걸 걱정한 거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어렵고 살림이 궁색하다는 말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시킬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간파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걸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좋은 날을 가려서 그럼 화초를 밝힐 날짜만 정해주시면 저희가 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했더니만 중매쟁이가 그걸 전했더니 뭐래요? 이씨 집안에서는 마음을 돌렸네요.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니까 당연히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생에게 전달이 가면서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래서 다시 한번 재회를 하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출제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 소설이고 한문으로 돼 있어요. 국문이 아니에요. 전기 소설이고 명언. 명언이라는 것은 이제 귀신과 결혼하는, 그렇죠? 이러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아까 최 씨가 말한 대로 죽어서라도라는 그 표현 있죠. 그게 마음에 걸리더니만 결국은 진짜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죽어서도 이생과 함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 나오고요. 전기적인 요소, 비현실적이죠.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그렇죠? 14세기 중반에 이제 조선시대 성도 개선 고려 공민왕 때의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하고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이제 담장을 엿보는 이야기고 시작되고 만남과 이별이 이제 계속됩니다. 구조적으로 변주되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 만남과 이별이 계속 벌어집니다. 또 현실 세계와 초현실 세계를 뛰어넘고 만남과 이별 구조는 이생과 최씨의 지극한 사랑과 절이라는 주제를 드러냅니다. 홍건적인 난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거든요. 전반부에서는 이생과 최랑의 만남, 이별, 혼인까지로 이제 이어지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입니다. 홍건적인 난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나오죠. 우리 최 씨.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하고요. 자유연애를 한 거 이런 것들. 또 후반부에서는 어떠냐면 이 최 씨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생과 최 씨의 재해 과정에서 행복한 삶이 또 영원한 이별로 바뀌고 또 이생이 죽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비현실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렇죠? 죽은 아내의 환신과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은 비록 비현실적이지만 사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고스트 아시나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영화관에서 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용이 또 이 고스트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을 반대하는 부모와 홍건적이라는 세계의 횡포에 주인공들의 저항을 그리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인물 정리에 가시면요. 이생은 18살입니다. 여러분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제주도 뛰어나고 국하게 다니는 그런 그렇지만 소심하고 조심스러워서 걱정이 많습니다. 최천현은 반대죠.
15, 16세지만 귀족집 외동딸이고요. 아리따고 또 수도 잘 놓고 시 문장을 잘 짓는 아주 책임감 있고 소신이 확고하고 용기가 있는 그러한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신중한 성격이죠. 최처녀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최 씨의 부모님은 이해심도 많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또 집안도 좋고 이러한 상황의 인물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 정리 이제 전체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구조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 소설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상 규장제의 중심 내용 갈등 구조. 이렇게 행복, 불행, 행복, 불행, 행복, 불행이 지금 이렇게 세 번씩 반복되죠. 전반부, 후반부 나뉘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을 시험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자, 오답 피하기 연습 그대로 달아놔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공부에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생규장전의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